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0여 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모두 범죄 혐의자인 만큼 송환 직후에 조사부터 받게 되는데요.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감금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범죄자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푸놈펜 현지에서 박현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 세계에 오른 송환 인원은 당초 알려졌던 59명보다 5명 많았습니다. 64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류를 드리면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단지 검거 작전으로 검거된 인원이 59명이고 스스로 신고하여 구출된 인원이 5명입니다. 모두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인물들로 귀국 즉시 수사기관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대응팀은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 외교부 수장급을 연쇄회동한 우리 정부 대응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양국 간 공조 협력을 약속하며 구체적 근절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측에서 범죄 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렸고 동시에 한국인 범죄자 재입국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라는 얘기는 캄보디아 측에서 추방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이 재입국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 단지가 밀집한 시아누쿠빌 일대에 설치하려던 코리안 데스크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신 캄보디아와 TF를 꾸려 온라인 사기와 납치, 감금 사건에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TF 회의를 정례화해 수사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고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을 위한 정보 교환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응팀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으로 오는 전세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전 중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항 상황을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은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에서 송환자들이 한국행 전세기에 올라탔습니다. 이곳 인천공항에는 약 1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기에는 송환자 64명과 함께 경찰 호송조 190여 명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송환자 수는 당초 예정됐던 59명보다 5명 더 늘었는데요.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힌 59명에 더해 자진신고로 범죄단지에서 구출된 5명도 추가로 송환 중입니다. 송환자들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웬치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국한 공항에서도 입국장이 아닌 보안시설로 들어갔고 전세기에 탑승 직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송환자들은 도착 즉시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에 송환될 64명의 구체적 역할과 각자 조직 내 비중은 한국에서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에서 200억 원대와 10억 원대 피해를 낸 조직에 연루된 인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합동대응팀은 어제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은 오는 20일 푸놈펜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자 도착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전세기로 송환되는 구금 한국인 64명은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됩니다. 호송조 200명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 작전인데요. 도착 즉시 전국의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탑승하는 인원은 64명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단지 검거 작전으로 붙잡힌 인원이 59명.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인원이 5명입니다. 모두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현지 경찰에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들입니다. 체포영장은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집행됩니다. 국적기는 우리 영토로 취급되는 만큼 영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호송조는 구금자보다 3배 이상 많은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범죄인 호송작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호송단을 편성, 외교부 이차관님과 함께 호송조 200여 명이 64명의 송환자를 호송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에 전세기가 착륙하면 구금자들은 수갑을 찬 채로 공항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차를 타고 전국 경찰서로 압송돼 각각 관할 경찰에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공항에는 경찰 등 공항 현장 대응단 215명도 배치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 이들에 대해선 처벌하고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 경험이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재입국 시도 시 자동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코리안 데스크 논의를 위한 정례 협의체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부검을 20일 오전 9시 푸놈펜 사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화장해 유해를 송환하기로 캄보디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를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1명을 국내에서 추가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 최근 3차례나 다녀온 연루자를 연합뉴스TV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입을 열었는데 현지에서 사망자가 더 있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고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3차례나 캄보디아에 다녀온 50대 A씨,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며칠 빌려주면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을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모집 브로커, 소위 장집과 접촉한 A씨는 성금을 일부 받고 지난 8월 20일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보이스피싱 한다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손잡 끊어놓고 아들이 지금 20대들 아무리 돈이 구해도 과거가 캄보디아 무서운 동네인 거 알고 구인 사이트 보고 간다고 방송 계속 나오는데 그래 가는 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고 90%는 다 한국한테 중간책 모집책이 꼬시가 가는 겁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도착한 그는 현지 경찰의 제지도 받지 않고 범죄단지 소위 웬치에 손쉽게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입구에 경찰이 서 있어요.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주면은 무작정 갑니다. 수백 군데에 달하는 웬치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등을 하는데 범죄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나뉜다고 A씨는 전합니다. 강의 경우 인신매매도 이루어지며 협박뿐만 아니라 폭행 등도 자행된다고 말합니다. 돈 갖고 장난치면은 진짜 죽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죽으나에 텔레비에 지금 2명 나오는데 죽으나 옛날까지 치면은 내가 알기로는 난 죽으나 50명, 100명 넘게 된다 봅니다. 근데 시중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몬사라에 진짜로 소각당이 있습니다. 소각당이 있어요. 사람 태우는데. 현지에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난치기 통장 장악하기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들이 일본 최고 좋은 손님 한단 돌리고 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한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A씨는 뒤늦게 참여하며 자수했고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계좌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 맞고 경찰에서도 그래서 내가 어제 자수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도주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당국의 단속을 피해 숨어있는 소규모 범죄 단지도 많았습니다. 한국인이 가담한 웬치로 지목된 건물 앞에서 잠복 취재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중국인 남성이 베란다에 서서 주위를 한참 경계하더니 들어갑니다. 팔에 문신이 가득한 한국인이 건물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숨어 있는 범죄 단지로 지목된 수도 프놈펜의 한 복합 건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건물 앞에 잠복해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움직임을 지켜보겠습니다. 건물로 통하는 유일한 문 앞에는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번갈아가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문신이 가득한 중국인 남성과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와 도시락을 배달받더니 이내 곧바로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국인이네. 편한 옷차림의 한국인들도 나와 줄줄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갑니다. 반나절 가까이 지켜본 결과 건물 주변엔 현지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국 남성들과 일부 한국 남성들만 오갔습니다.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오는 점심시간 이외엔 전혀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건물도 내부에 누군가 있는 듯 했지만 대부분 커튼으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지 당국에 억류된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프놈펜 도심 곳곳엔 한국인도 가담한 범죄단지 웬치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최대 범죄 도시 중 하나로 지목된 시아누크빌에선 범죄 조직원들이 도주하는 모습도 줄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지노 바로 옆 건물에도 웬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건물도 조직원들이 떠나 텅 비었습니다. 수도 외곽에 위치한 대형 범죄단지 인근에서도 한밤중 범죄 조직원들의 도주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당국의 단속과 세간의 주목을 피하려는 범죄 조직들은 장소를 옮기거나 내부를 더 철저히 은폐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앞서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탈출해도 스스로 귀국하는 건 쉽지 않다는 증언을 전해드렸는데요. 막상 귀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 조직이나 범행과 이미 얽혀버렸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신선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1월 취업을 알선한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영업도 안 하는 상태였고 수상한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문신 있는 한국인 3명이 내려가지고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누가 명의자고 누가 실장이냐 알아.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걸 느꼈던. 그래서 친구한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더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길래 이후 차에 실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 웬치. 경비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권총도 딱 보이고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쌍둥이 그런 거를 다 들고 있거든요. 요구한 돈을 안 준다며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한 달 만에 극적으로 빠져나와 귀국했지만 A씨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부터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이용당해 불법적인 일에 잠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조직원을 모집해 넘기는 역할을 맡은 이른바 실장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용당해서 저도 돈 세탁이라는 걸 했었어가지고. 하지만 손실이 불어나자 이를 메워야 한다며 점점 큰 범행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가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더니 결국 친구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겁니다. 결국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귀국 뒤 A씨는 곧장 경찰에 자수했고 친구로 믿었던 조직원 등은 구속됐습니다. 자체가 이미 캄보디아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전히 구인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도 있지만 결국 상당수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황. 돌아가도 문제인 경우가 많겠죠. 그쵸. 아무래도 거기에 있으면 돈도 잘 벌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난 여기서 시민권 얻어서 살 거다.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대요. 캄보디아 현지에는 여전히 단속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한국인들이 1,0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범죄 단지를 빠져나와도 귀국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체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당국의 소극 대응도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던 친구는 알고 보니 한패였고 A씨가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범죄단지 웬치였습니다. 범죄 조직이 요구한 2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자 폭행과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무차별적으로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불려가지고 그때 발톱이 꼽힌 거죠. 저는 잘 때마다 수갑 차고 잤으니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포이펫 지역의 웬치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한 한국인 몇 명을 잠시 시내의 호텔로 끌고 갔습니다. 거래 제한이 걸린 계좌를 직접 복구하라며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A씨는 그 틈에 한국에 연락했고 결국 대사관 직원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았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좀 절망적이었는데 꺼내줄 수는 있다 여기서. 근데 그 뒤에는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길래 혼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남의 나라 말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와본 적도 없는 거고. 구조 뒤에도 범죄 조직의 감시는 계속됐는데 대사관 측은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며 기계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선배들은 막 올리기 시작하죠. 그 대사관 들어갔다. 그 대사관 바깥쪽을 바라봤는데 그 직원들이 탔던 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 나간다. 여기서 재워달라. 안 된대요. 그건 안 되고. 대사관은 한인들이 많이 묵는다는 한 숙소로 데려다 줬지만 이후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선 지리도 모르는 도시를 홀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증명사진만 찍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는 걸 포기를 했었어요. 계속 숙소에 숨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지만 함께 오지 못한 다른 한국인 피해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앞서 A씨는 직접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한국인들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은 감시자가 보는 앞에서 귀국 의사를 물으면서 이들은 끝내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귀국 비용이 없는 이들은 이마저도 시도할 수 없어 A씨는 웬치에서 본 수많은 한국인들 대부분 반체념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